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반정의 앞장을 섰지만은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사라져간 그 이괄에 관해서 한번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지만은 아주 그 뼛속까지 친명 배금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 임경업에 대해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경업은 1594년에 충청북도 충주에서 출생을 했죠. 이 어릴 때부터 기상이 아주 활달하고 또 용감해서, 그리고 전쟁놀이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대개 무관들이 그렇죠. 또한 그 학문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재주도 있고, 그래서 1618년 광해군 10년에 무과에 급제를 했고, 1622년에는 중추부 첨지사가 됐어요. 그 임경업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사실 그 명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나라지만은, 이 명나라가 이제 쇠퇴해서 그 명나라의 그 말기가 되니까 이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래서 이 수많은 명나라의 그 황족들, 또 한족 신하들이 이민족인 청나라로 귀순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러한 시절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던 조선인들이 그 참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다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지켰겠지만은, 아주 그 명나라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바로 임경업이 그런 그 명나라를 아주 숭상을 하고, 청나라는 오랑캐인 나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거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조정 대신들이 그랬으니, 당시에 그 국제 정세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1624년 이괄의 난 때, 그 이괄의 난을 평정한 것이 이제 정충신인데, 이 정충신의 휘하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 정충신의 휘하에 들어가서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진무 원종공신 1등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1627년 정묘호란이 터져요. 이제 정묘호란이 이제 터져서 그 당시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했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청나라의 형제지맹을 맺고 뭐 항복한 거라 다름없지, 이제 화해를 맺고서 청나라 군대가 철군을 했는데, 이 임경업 장군이 그 분개해가지고 강화도로 쫓아간 거예요. 청군을 청군을 물리치려고. 근데 이미 화해가 성립이 돼가지고 아주 분한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다고 해요.
33년에는 청북 방어사 겸 영변부사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백마산성과 의주성을 수축을 해서 국방에 아주 만전을 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렵에 명나라의 장수인 그 경중명과 공유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후금에 투항을 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임경업, 명나라를 숭상하는 임경업의 귀에 들려온 거지. 그래서 임경업은 그 의주부윤으로 있던 윤진경과 함께 명나라 대도독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이때 총병이라고 하는, 명나라에서는 총병이라고 하는 벼슬을 임경업에게 그런 벼슬자리를 줬어.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명나라의 벼슬자리, 명나라로부터 벼슬을 얻은 최초의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그 머릿속에 전부 그 명나라를 숭상하는, 머릿속에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명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를 하니까 벼슬까지 받고, 이래서 청나라하고는 적대시하고 명나라하고는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636년 인조 14년에 드디어 이제 병자호란이 발생을 하지. 그 조선에서 인조가 1627년 정묘호란 때는 형님으로서 모시겠다 하고 막 이랬는데, 조금 이제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이제 이탈을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홍타이지가 아주 버릇을 고쳐준다 하고 쳐들어온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 임경업은 그 당시에 그 의주부윤으로 있으면서 역시 백마산성을 아주 굳건히 지키고 물살 틈 없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 군사가 이제 청나라 군사가 이 백마산성을 먼저 점령을 하고 한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임경업이 너무 강력하게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백마산성을 우회해서 바로 한성으로 쳐내려온 거예요. 그 한성에서는 임경업 장군만 믿고 있다가 그 백마산성을 우회해가지고 급습을 하니까 왕이 할 수 없이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하다가 그 길도 막히고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가 그 삼전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참 치욕적인 그 굴욕을 당하기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를 이제 황제의 나라로 이렇게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됐고,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인 1640년 임경업은 이제 안주 목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 청나라에서 그 명나라 그 찬존 세력을 치기 위해서 금주이라고 하는 땅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를 좀 무찔러라 하고 조선에 명을 해. 그 조선에서는 임경업 장군이 그 명군과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임경업은 이 청나라를 도와서 명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나라 장수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아주 그 청군에 불리하게 전술을 사용을 한 거예요. 광해군 때
강홍입 장군은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그 형편이 사세가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청나라에 투항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는데 이 조선군이 청의 편에 서서 명나라를 하란 말이지. 근데 임경업 장군은 아주 친명파란 말이지. 그러니까 청을 오히려 명을 치는 게 아니라 청에 적대적인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가도에 주둔을 하고 있던 명나라 지휘관 도독 홍승주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에 투항을 해. 그리고 투항을 해서 지금 이 명나라에는 이 조선군 장수 임경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로는 청나라를 지원하기 위해서 명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명나라 장수들하고 내통이 돼가지고 청나라의 그 기밀을 전부 명나라에 넘겨주고 있다. 이런 제보를 하니까 청의 입장에서 자기 휘하에 있으면서 그 이적 행위를 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경업을 체포를 해서 북경으로다가 압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643년 임경업이 이제 청으로 압송이 돼 가는데 그 황해도쯤에 이르러 가지고 금교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탈출을 해. 그리고 이제 이다가 변복을 하고 나서 명나라로 들어가서 명나라에 망명을 해서 이제 청군하고 이제 대립해서 싸움을 전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대세가 이미 기울어서 이 명나라에서는 그 황제 숭정제라고 하는 황제가 마지막 황제가 있었는데 이 숭정제가 목을 매달아서 목매어서 자살을 했어. 자결을 했어. 처음에 북경에 있다가 이제 남경으로다가 피난을 해서 그 남경에 서울을 이제 남경으로 옮겼었는데 이 남경마저도 청나라한테 점령을 당하니까 이 숭정제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청에 항복을 한 거야. 자살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명나라 장수들이 이건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속속들이 그 명나라 장수들이 청나라에 항복을 해, 투항을 해. 그러니까 임경업은 명나라로 망명을 했지만 거기서 또다시 체포돼서 북경으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조선의 그 정세를 좀 살펴보면은 조선에서는 좌의정으로 있던 신기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좌의정으로. 그리고 이제 또 실권자인 김자점이라고 하는 실권자가 있는데 이 김자점은 인조의 후궁하고 내통이 돼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신기원과 김자점 사이에 정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원이 인조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망해서 난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변자가 생겼어. 이 사육신이 세조의 그 왕의 찬탈을 분개해서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김질이나 정창선 이런 그 밀고자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지만은 이때 이 신기원도 그런 고변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고변자가 김자점한테 그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반대파에. 그러니까 이제 이 김자점이 그 참 좋은 정보를 얻은 것이지. 그래서 이
이 심기원 일당을 그냥 모조리 다 처형을 하는데, 이때 그 임경업이 심기원하고 한패다, 같이 모의를 한다, 이런 그 낭설이 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인조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인조는 청나라의 북경의 감옥에 gat혀 있는 그 임경업을 조선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그 순치제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순치제가 또 조선에 손을 들어줘서 조선으로다 임경업을 조선으로 송환을 했어요. 자, 이 송환이 된 임경업은 이제 인조가 친국을 하게 되죠. 친국을 하는데, 결국 뭐 반란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는 찾지 못하고, 다만 그 이제 국가를 배신했다. 국가에서는 청나라에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명나라 쪽에 서서 싸웠으니까, 이런 배반을 한 그런 죄는 있었지만은, 역시 그 심기원과 함께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증거는 찾지를 못했지만, 이 김자점이 그 심기원 일파를 완전히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임경업도 급하다 하고서 그냥 장사를 엄청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임경업은 그 장사를 맞고 죽었어. 그 수년간 그 이국당에 떠들며 이국당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청나라에 오게 갇혔다가 다시 조선에 와가지고 국문을 받고 이렇게 쓰러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임경업 장군하고 말은 많이 들었어도 도대체 임경업 장군이 어디서 무슨 공을 세웠는가 하는 것은 잘 떠오르질 않아요. 사실은 뭐 이괄의난 때에 좀 빛을 보다가 나중에 그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그때 좀 청나라 편에 섰으면은 더 출세를 했을지 모르는데, 이 명나라 쪽에 붙어가지고 자꾸 배신 행위를 한 거지. 청나라 입장에서나 또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청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그 소현세자의 입장도 상당히 좀 난처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경업은 죽었지만 그 부인 부인 완산이 씨도 역시 청나라에서 같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임경업이 이제 사망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옥중에서 그 혀를 깨물고 죽었다고 그래요. 청나라에서는 자신의 나라를 배신을 했지만 그 명나라를 숭상하는 그 충성심에 감동을 해서 그 부인의 시신을 조선으로 정중하게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이제 임경업은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장살이 돼서 죽었지만, 김자점도 그 얼마 못 가서 또 몰락을 해. 그리고 이제 송시열이라든가 윤유 같은 서인 세력들이 계속 집권을 했지만은, 그 상국이 뭐 청나라니까 청나라를 의식을 해서 이 복권을 주장하는, 복권을 상소하고 주장하기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만 그 백성들은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그 임경업을 그 영웅시 해가지고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해서, 지금도 우리는 소설을 통해서 소설 임경업전을 통해서 임경업에 대한 내력을 좀 알고 있을 뿐이죠. 오늘은 그 이괄의난을 평정해서
명성을 얻고 일약 공신, 1등 공신이 됐지만은 지나친 숙명 반청의 기치를 내걸고 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에 잡혀 들어와서 그 당쟁의 희생물이 됐다. 그러다가 당쟁의 희생물이 돼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그 임경업 장군의 일대기를 알아봤는데, 다음 주에는 그 임경업 장군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또 참 장사를 해서 아주 그냥 임경업 장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든 그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김자점의 인물상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